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서서 은근히 하지만 분명히 기분 나쁜 말을 건넵니다. 그 옷은 좀 나이 들어 보이네. 그 나이에 그걸 한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길까요? 아니면 똑같이 되받아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잠시 멈춥니다.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고 자존심은 속삭입니다. 이대로 당하면 내가 바보 같잖아. 하지만 참으면 더 만만하게 보일 거야. 살다 보면 이런 은근한 무례가 불쑥 다가옵니다. 친구의 비아냥, 직장 상사의 깎아내리는 말, 혹은 모르는 사람의 노골적인 시비까지. 이럴 때 우리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화를 내면 진 것 같고 참으면 속이 더 부글부글하죠. 그러다 보면 상황은 꼬이고 상대는 점점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필요한 건 감정을 터뜨리는 것도 억지로 삼키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를 바꿔놓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50대 초반에 직접 겪었던, 그리고 그날 이후로 무례한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50대 초반이었고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말이 참 날카로웠습니다. 겉으론 장난 같지만 듣는 사람 마음을 찌르는 말투였죠.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꼭 한 번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너 그 옷은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 나이에 그거 한다고?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말하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속엔 작은 흠집이 생깁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아유, 또 시작이네 하고 넘겼지만 그럴수록 그 친구는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격자의 학습 효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번 말해봤는데 상대가 아무 반응을 안 하면 아, 이건 해도 되는구나 하고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관계의 기본 패턴이 돼버립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그랬습니다. 너 요즘 그거 배운다며?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 순간 그 친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입술이 굳었죠. 마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하고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먹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심리학에서 책임 귀속 효과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묻는 순간 즉각 방어 태세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장난처럼 넘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저한테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장난 섞인 무례함을 보였지만 저를 대할 때만큼은 조심스러워졌죠. 오늘은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 한 분, 40대 직장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상사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했대요. 아, 오늘도 늦었네? 문제는 실제로는 지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기분을 건드리는 습관적인 말투였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혹시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다음 날 상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면서 차분히 이렇게 말했죠. 팀장님, 그 말씀 정확한 근거 있으세요? 순간 상사는 말이 막혔고 그 이후로는 절대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팩트 체크 프레임입니다. 근거를 요구하면 말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한 박자 쉬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언행 패턴을 바꿉니다. 사람이 공격적인 말을 던질 때 우리가 바로 반박하면 그건 감정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으로 돌려주면 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말을 되짚게 됩니다. 심리치료에서 이걸 반사질문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 예시를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두신 거죠? 그게 저한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는 자기 말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선을 넘었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표정과 목소리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화난 표정과 날카로운 목소리는 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전달하면 경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원칙은 이겁니다. 말은 단호하게, 표정은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상대는 내가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이 방법은 친구, 직장 상사뿐 아니라 길거리나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통합니다. 온라인 댓글에서 무례한 말을 볼 때 그 말 사실 확인은 하셨나요? 가족 모임에서 비꼬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질문으로 되돌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한 박자 멈추게 됩니다. 경계선이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해치는 칼이 된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도 경계가 없으면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 베입니다. 경계선은 내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무례함은 날로 커집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차분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이 두 문장은 감정 싸움 없이도 상대의 태도를 즉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무례함에 정면 승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칼이 아니라 깃털로 툭 건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머와 역발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감정은 동시에 두 가지가 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즉, 내가 웃고 있으면 화를 유지하기 힘들고 상대가 장난처럼 던진 말도 그 장난의 온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되돌려주면 공격 의도가 무너집니다. 게다가 무례한 사람의 대부분은 내 말이 상대 기분을 나쁘게 할 거라는 예측을 깔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상을 깨고 웃으며 받아치면 그 사람 머릿속에 공격 시나리오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 살 좀 찐 거 아니냐? 보통 이런 말 들으면 아니거든요. 혹은 그런 말 왜 해요? 하고 정색하기 쉽죠. 그런데 그 후배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이 무겁나 봐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머쓱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웃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꼬지 않는 유머입니다. 유머로 받되 다시 찌르는 말이 아니라 재미로 끝내는 겁니다. 유머를 못하겠다면 역발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부러 상대 말에 과장되게 동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그거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 오,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랄 예정이에요. 혹은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하면, 네, 요즘 밤에 세계 평화를 지키느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진지함을 깨면 상대의 무례함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 소모가 적다는 점입니다. 무례한 말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들면 말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유머와 역발상을 사용하면 상황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가족처럼 매일 마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유머는 갈등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탁월한 도구가 됩니다. 무겁고 불편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가볍게 털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꼬는 말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공격으로 받아들여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유머는 억지로 만들기보다 짧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늘어놓으면 재미도 반감되고 진심이 아닌 방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은 한두 번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진짜 이미지로 굳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방법이 단호한 경계 설정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방법은 힘을 빼고 무례함을 해체하는 기술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내가 불쾌해하거나 발끈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웃어넘기고 가볍게 받아치면 그들의 무기는 힘을 잃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시비 섞인 한마디를 던진다면 이렇게 웃으며 말해보세요. 네, 사랑이 무겁나 봐요. 맞아요. 저도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싸우지 않고도 상황을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호함과 유머 이외에 또 다른 무례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공기를 빼는 침묵 전략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부산에 사는 제 친구 미경 씨에게 처음 배웠습니다. 미경 씨는요, 워낙 말이 느리고 표정이 차분해서 동네 시장에서도 직장에서 상사한테도 웬만한 무례는 다 무표정으로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동네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서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미경 씨를 보고 아이고,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살 많이 쪘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겁니다. 저였으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맞받아 쳤을 텐데 미경 씨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눈을 3초 동안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말 없이 웃지도 않고 단지 시선만 유지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더니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우리 대화로 복귀. 결과가요? 그 아주머니 혼자 얼굴이 빨개져서 나는 그냥 살짝 장난으로 이러면서 주저리 변명하더라고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 내가 지금 좀 무례했나 하고 깨닫는 거죠.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가 즉시 반격하거나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이 더 커지고 그들의 무례함이 농담으로 둔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침묵은요, 말보다 훨씬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내 말에 휘둘리지 않아. 내가 뭘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이걸 아주 품격 있게 전달하죠. 저는 이 전략을 회사 생활에서도 써봤습니다. 예전에 무례한 상사가 회의 자리에서 이 보고서 초등학생이 해도 이거보단 낫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 상사의 눈을 똑바로 5초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그 사람은 결국 그냥 빨리 수정하자는 뜻이었어라고 말끝을 흐렸죠. 싸우지 않고도 내 존재감과 기선을 잡는 방법. 그게 바로 상대방의 공기를 빼는 침묵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침묵 전략은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권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말보다 시선, 표정, 침묵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읽거든요. 누군가가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나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존재감과 경계가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체력이나 목소리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예전만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이 아니라 존재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친구가 비아냥거릴 때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눈을 3초 정도 응시하고 다시 대화로 옮기기. 그 순간 상대는 스스로 내 말이 불편했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말싸움 없이도 내 자존심은 지켜지고 상대의 태도는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침묵 전략을 성공시키는 팁. 표정은 부드럽게, 눈빛은 단호하게, 무섭게 쳐다보면 공격이 되고 웃으면 무력화됩니다. 잠깐만 침묵. 너무 길게 끌지 않기. 35초면 충분합니다. 너무 길면 오히려 어색해져요. 침묵 후 대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이동.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황을 장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노년이 되면 에너지를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싸움으로 체력 소모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지킨다는 느낌.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세련된 힘이자 인간관계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반사 질문으로 경계를 세우기.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어요? 유머와 역발상으로 물에 무력화하기. 내 사랑이 무겁나 봐요. 침묵 전략으로 상대 공기 빼기. 시선과 잠깐의 침묵으로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기. 이 3가지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싸우지 않고도 내 자리, 내 마음, 내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화낼 필요 없다. 그냥 내 중심에 서서 조용히 나를 지키면 된다. 이 말 한마디만 마음속에 새겨도 다음번 누군가 무례하게 다가올 때 당신의 한마디와 잠깐의 침묵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는 생각보다 빨리 태도를 바꾸죠.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 친한 동네 친구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이신 그분은 시장에서 항상 장난기 있는 친구들과 마주치곤 했대요. 아이고, 나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말이요. 전에는 조금 언짢아하며 반박했다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신대요. 그냥 미소 한번, 그리고 말없이 장보기 계속하기. 그러면 장난치는 친구들은 멋쩍게 웃거나 아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싸움 없이 자기 중심을 지키고 동시에 상대에게 조금은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지혜예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건 모든 무례에 대응하려고 애쓰는 건 정말 체력 낭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오늘 배운 3가지 방법을 실생활에서 조금씩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가족 모임, 직장, 동네 모임, 심지어 온라인 댓글에서도요. 잠깐 멈추고 한마디 하고 웃거나 침묵하기.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맞아요. 진심으로 웃는 얼굴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무례한 말도 웃음 한 번으로 무력화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최근에 겪은 은근한 무례 상황이나 오늘 배운 방법 중 한 가지 시도해본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웃고 같이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방법 기억하세요. 반사 질문으로 경계를 세우고, 유머와 역발상으로 무례를 흩뜨리고, 침묵으로 상대의 공기를 빼는 것. 싸움 없이도 내 마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작은 힘입니다. 다음번 누군가 무례하게 다가올 때 여러분의 한마디, 한 미소, 그리고 침묵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끝으로 다시 한번, 웃으면 복이 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꼭 남겨주세요. 함께 웃고 함께 배우며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 오늘도 웃으면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웃으면 복이 와요.